톨스토이는 82세에 집을 나섰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모두 두고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다가 작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장 숙소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하나만 깨달았다.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마음 하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12가지 문장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피어난 이 문장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큰 저택과 넓은 땅을 물려받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젊은 시절 도박에 빠졌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인가? 그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쟁의 자원입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봤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썼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를 썼습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톨스토이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총을 숨겼습니다. 밧줄을 치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농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톨스토이가 남긴 12가지 문장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듯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이 말을 한 것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사회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농노 제도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 연설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무시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여전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바뀌길 바랐습니다. 며느리가 바뀌길 바랐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겸손해지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변하니 세상도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웃어 보십시오. 화낼 일이 있어도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바꾸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톨스토이는 젊었을 때 행복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더 필요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5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가난한 농민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불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괴로워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공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비교였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평생 행복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손주가 잘 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이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관계가 나쁘면 괴로웠습니다. 손주가 잘 커도 마음이 불안하면 편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집도 궁전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보통 밥도 진수성찬입니다. 마음이 만족하면 평범한 하루도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밖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안을 돌보십시오. 마음을 평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톨스토이는 젊었을 때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욕심이 나면 탐냈습니다. 슬프면 술을 마셨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관계를 망쳤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후회만 쌓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안의 화,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두려움. 이것들이 진짜 적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겠다. 오늘은 욕심내지 않겠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쉽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자신을 이겨나갔습니다. 화가 치밀 때 참았습니다. 욕심이 날 때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울 때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자 강해졌습니다. 진짜로 강해졌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평생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평생 남과 싸웠습니다. 자식과 싸웠습니다. 며느리와 싸웠습니다.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나는 대로 화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화가 날 때 참는 연습을 하십시오. 욕심이 날 때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두려울 때 용기 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강해집니다. 진짜로 강해집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도 없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 문장을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랑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 잠 못 이루는 밤, 심장이 뛰는 느낌. 하지만 그것은 금방 식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매일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힘들어도 곁에 있어주는 것,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아내와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성공했습니다. 말년에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명예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성공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사랑만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도 평생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해주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톨스토이는 82세에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미루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비록 그 여정은 짧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평생 미루며 살았습니다. 은퇴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 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유 생기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해도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나도 여유는 없었습니다. 여유가 생겨도 힘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가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이 순간 하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것이 톨스토이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가장 강한 전사는 시간과 인내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쓰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빨리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언제 끝나느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톨스토이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두르면 망친다고. 6년 후 완성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설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시간과 인내라는 것을.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도 시간과 인내로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돌도 물이 이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이 돌을 뚫습니다. 나무도 바람이 이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하루아침에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어느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릅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변합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시간을 믿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노력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나아집니다. 가장 강한 전사는 시간과 인내입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80세가 넘어서도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제 쉬어야 하지 않느냐고, 너무 늙지 않았느냐고. 톨스토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과일이 익듯이, 술이 숙성되듯이 우리도 익어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툴렀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후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경험이 쌓였습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만큼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만큼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주름은 흉터가 아닙니다. 훈장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긴 머리는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의 상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성숙해지십시오. 매일 배우십시오. 매일 성장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숙했느냐입니다. 8번째 문장입니다. 사람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톨스토이는 50세에 큰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밝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행복할 때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팠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실패했을 때, 외로웠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입니다. 자신을 만날 기회입니다. 밝을 때는 바쁩니다.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어둠이 오면 멈춥니다.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두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만날 기회입니다. 조용히 앉으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둠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빛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십시오. 톨스토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9번째 문장입니다. 내일이란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톨스토이는 매일 아침 글을 썼습니다. 내일 쓰겠다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오늘 할 일을 오늘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 하겠다고 합니다. 내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싶습니까? 오늘 운동하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오늘 전화하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평온하고 싶습니까? 오늘 마음을 돌보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내일을 만듭니다. 좋은 내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십시오. 오늘 작은 것이라도 하십시오.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십시오. 오늘 조금이라도 변하십시오. 그것이 쌓여서 내일이 됩니다. 10번째 문장입니다. 진정한 삶은 이 순간 안에 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과거와 미래에 살았다. 정작 현재는 살지 못했다. 젊었을 때는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되겠다. 언젠가 저렇게 되겠다. 나이가 들어서는 과거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살지 못했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삶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봅니다. 산책하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지금 먹는 밥을 느끼라고. 지금 부는 바람을 느끼라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보라고. 진짜 삶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물, 오늘 본 하늘, 오늘 만난 사람,
이것들이 진짜 삶입니다. 이 순간에 깨어 계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삶입니다. 11번째 문장입니다. 한 사람에게 친절히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한 가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역에서 죽었습니다. 역장이 돌봐줬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친절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은 무시합니다. 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미소 지으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씩, 하나씩. 큰 일을 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작은 일을 하십시오.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12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삶이란 나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톨스토이는 82세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삶은 원래 완성해가는 과정이니까. 톨스토이는 평생 자신을 만들어갔습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려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과정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삶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니까.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아지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의 12가지 문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82년을 살면서 이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쉽게 얻은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실패 속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장들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문장들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울 때 빛이 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헤맬 때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톨스토이의 지혜로 살아보십시오.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정이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